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송파구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얼마 전 남편 놈이며 시댁 식구에게 질려서 이혼을 하게 된 사람입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의 밑바닥 본성을 보게 되었다고나 할까요? 사람이 얼마나 염치가 없고 뻔뻔했던지 사람에게 빌부터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능력이 아주 탁월했거든요. 특히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 집착과 욕심이 아주 심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저를 이용해 먹으려고 했으니까요. 같은 식구라고 했으면서 결국 저는 남편과 시댁 식구에게 뭐 하나 빼먹을 거 없나 보는 물주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진 것도 없는 남편 하나 보고 결혼한 저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인지 처음에는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이용해 먹으려 했던 남편 놈이며 시댁 식구를 통쾌하게 혼내주며 저는 남편과의 인연을 깔끔하게 정리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시어머니가 놀라 저를 붙들고 매달리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여러분께 말씀드려 보려 합니다. 남편과 만난 것은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연이 될 사람은 만난다고 남편과의 만남도 물 흘러가듯 아주 자연스러웠거든요. 물론 그 인연이 악연이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만요. 저와 남편은 동네 헬스장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퇴근을 하고 운동을 하러 가서 그런가 퇴근하고 헬스장에 들르는 남편과 저는 같은 시간대에 자주 마주치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안면을 트고 인사를 주고받다가 나중에 남편이 저에게 먼저 데이트 신청을 했던 겁니다. 괜찮으면 같이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자연스레 만나 연애를 하게 되었고 만날수록 서로에게 더욱 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죠. 제가 남편을 마음에 들어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인성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대기업 제약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며 꽤 높은 연봉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건적으로 보면 남들이 흔히들 말하는 결혼하고 싶어하는 신부감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남편은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저랑 차이가 난다면 조금 나긴 했지만요. 그래서 제가 마음만 먹는다면 남편보다 더 좋은 조건의 괜찮은 남자를 만날 수도 있었겠지만 저에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이 사람은 인성이 먼저라고 배워서인지 직업이나 조건보다 사람을 먼저 보게 되었고요. 물론 남편과 제가 차이가 나는 건 그것뿐만이 아니었긴 하지만요. 사실 남편과 저희 집이 경제적으로 조금 차이가 났거든요. 저희 집이 남편 집에 비해 조금 더 잘 살긴 했는데 그래서인지 시어머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이시는지 저에게 미안해하시는 눈치셨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시어머니랑 아주버니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시댁에 인사드리러 간 첫날 엄청난 환대를 해주셨거든요. 아이고, 어서 와요. 우리 예비 며느리 얼굴을 이제야 보게 되네. 귀한 집에서 자라서 그런가. 우리 아들이 말한 것보다도 얼굴도 예쁘고 아주 귀티가 나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니 보시기에 많이 부족하겠지만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부족하긴 뭐가 부족해. 우리 집에 폭도이가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나야말로 이런 능력 있는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서 가문의 영광이네. 그런데 이런 차이나는 우리 집에 시집 와서 괜히 귀한 집 딸 고생시키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우리 집이랑 신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렇게 덥석 결혼해도 되는지 모르겠어. 내가 그 생각만 하면 괜히 가영 씨한테도 그렇지만 가영 씨 부모님한테도 미안해지려고 그래. 가영 씨라뇨. 어머니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신분 차이라뇨?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결혼하는데 사람 마음이 중요한 거지 조건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저도 저희 부모님도 전혀 신경 쓰는 부분 아닌걸요? 저야말로 부족한 절 이렇게 며느리로 받아주셔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유,
어떻게 말도 이렇게 예쁘게 하나? 우리 예비 며느리가 최고다, 최고. 저희 집과 시댁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시어머니는 저에게 미안해 하셨지만 저는 솔직히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솔직히 집이 잘 사는 걸 밝혀봤자 좋을 게 없다는 생각에 남편에게 티를 낸 적은 없었지만 저희 집에 인사드리러 남편이 온 적이 있으니 저희 사는 걸 보고 남편이 대충 감을 잡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이야기 드린 것 같았고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저에게 많이 고마워하셨지만 딱히 그럴 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저희 친정이 잘 사는 거지 제가 잘 사는 것도 아니었고 남편이랑 결혼 전에도 이야기하길 절대로 부모님에게 손 벌리지는 말자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결혼도 신혼집도 저희가 모아둔 돈에서 저희가 알아서 하기로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고 이미 양가 부모님도 알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저에게 미안해 하시던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아주버니 일이었어요. 아주버니가 3년 전 이혼을 하고 시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들어보니 아주버니랑 결혼했던 전 형님이었던 분이 성격이 엄청 독했나 보더라고요. 아주버니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밤새도록 돈 타령하면서 돈 벌어오라고 잠도 못 자게 괴롭혔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버니는 건설 현장에서 목수일을 하고 계셨다고 했는데 아무리 열심히 일해 돈을 벌어와도 이혼한 전 부인분이 만족을 못했나 보더라고요. 제가 알기론 목수일이 돈을 꽤 번다고 들었는데 참지 못하고 이혼까지 한 아주버니가 안 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버니가 이혼을 한 일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첫인상도 수더분하시고 성격도 좋으신 것 같아서 안심했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시댁 문제로 남편과 싸울 일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마음은 놓이긴 했습니다. 아직 더 겪어봐야 알겠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시댁 문제로 제가 마음고생할 일은 전혀 없어 보였으니까요. 바로 그 일이 터지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제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도 아주버니도 숨겨왔던 진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아주버니랑 놀러왔던 날이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오시더니 옷방으로 바로 직행에 들어가 쇼핑을 하시듯 제 옷들을 둘러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오랜만에 동창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는데 입고 갈 옷이 없다면서 제 옷을 빌려달라고 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랑 저랑 옷 사이즈도 다르고 또 나이대가 다르니 제 옷을 입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이지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제 코트를 보시더니 제가 안 맞을 것 같다고 해도 한번 입어보겠다고 고집을 부리시는 겁니다. 그 옷이 저도 몇 벌 없는 비싼 명품 중 하나로 저희 부모님이 작년 제 생일에 선물로 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격도 가격이지만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아껴 입던 것이었죠. 그래서 당신 몸에 맞지도 않는 옷을 구겨 넣는 시어머니를 보며 불안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맞지도 않는데 억지로 넣지 마시고 차라리 어머님 집에 있는 옷으로 입고 가시는 게 어떻겠어요? 저번에 제가 어머니 입으라고 백화점 가서 사드린 새 코트도 따로 있잖아요. 저도 그 옷 부모님이 선물해 주신 거라 아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 주세요. 가만히 좀 있어 봐라. 옷이 안 맞으면 힘으로 눌리면 되는 거고. 나도 얼마 전에 다이어트해서 살 많이 빠졌거든. 나도 명품은 한번 입어보자. 내가 평생 이런 걸 입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이거 이렇게 안 들어가냐? 더 힘을 더 줘야 되는 건가? 그리고 시어머니는 온 힘을 다해 맞지도 않는 옷에 어깨와 팔을 구겨 넣으려고 했죠. 그러다가 결국 우지직하고 옷이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코트 어깨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순간 당황했는지 제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정말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하셨습니다. 아니, 이게 왜 갑자기 찢어지고 그러냐?
옷을 얼마나 허술하게 만들면 쓴 그래. 이제 보니 명품이라는 것도 시장 옷보다도 못한가 보네. 어머니, 허술하게 만든 게 아니고 맞지도 않는 옷을 어머니가 억지로 입으시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가뜩이나 명품 옷은 수선비도 많이 나오는데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쩌긴 뭘 어째. 그냥 대충 박음질 몇 번 하면 되겠구만. 그리고 이런 걸 가지고 무슨 수선을 맡기냐. 그냥 내가 꿰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수선비도 아끼고 돈도 굽고 얼마나 좋아. 아주 일석이조네. 시어머니 말에 저는 어이가 없을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명품 옷을 제대로 수선도 안 하고 집에서 꿰매서 입는다니요.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날 제가 혹시나 옷 수선비를 달라고 할까봐 저희 집에서 주랭랑을 치고 말았습니다.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요. 게다가 더욱 어이없었던 것은 저 몰래 명품 구두 하나를 동창회 때 신고 나가겠다며 말없이 빌려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남이 아끼는 명품 옷까지 망가뜨려 놓고 문자 하나만 달랑 남긴 것이었어요. 가영아 미안하다. 내가 동창회 때 다른 친구들한테 줄 수는 없지 않니. 그래서 집을 나오려는데 신발장에 보니까 아주 괜찮아 보이는 구두가 있더라. 이것도 명품 같은데 이것만 신고 가면 동창 모임에서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겠어? 내가 깨끗하게 잘 신고 반들반들하게 윤인하게 닦아서 돌려줄 테니까 아무 걱정 말아라. 그러면 나중에 보자.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의 옷까지 망가뜨리더니 이번에는 저에게 허락도 없이 제 비싼 명품 구두까지 훔쳐가고 말았으니까요. 게다가 시어머니가 빌려간 것은 제가 아끼는 신발 중에 하나로 저도 특별한 날 아니면 잘 신지 않는 것이었거든요. 더군다나 시어머니가 빌려갔던 신발은 젊은 사람들이 신는 스타일이라 시어머니에게 전혀 어울리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남편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도 처음에는 당황한 눈치로 이야기를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어이없게도 시어머니 편을 들었던 겁니다. 뭐?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이 당신에게 선물해줬던 코트를 망가뜨리더니 도망치면서 당신한테 상의도 없이 비싼 명품 신발을 가지고 갔다는 거야? 내가 말렸는데도 기어이 입으셔서 비싼 코트도 망가뜨리시더니 아무 말 없이 내 신발까지 챙기고 가버리셨어. 아무리 그래도 어른이면 어른답게 옷을 망가뜨린 것에 대해서 사과는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신발도 어머니가 정 빌려서 가고 싶으시면 주인이 나한테 허락을 받고 빌려가는 게 맞는 거고. 내가 아무리 어머니 며느리라도 이건 아니라고 봐. 이번엔 어머니가 정말 너무하셨다고. 그러는 당신이야말로 진짜 너무하다. 우리 엄마가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겠어? 우리 엄마 지금까지 명품 옷이나 구두 같은 거 입거나 신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당신 거라도 빌려서 동창회 나가서 어깨에 힘 좀 주시겠다는 거잖아. 그런데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나는 그런 거 하나도 못 입어본 우리 엄마가 너무 불쌍하고 자식으로서 죄송해 죽겠구만. 당신은 그런 마음도 안 생기는 거냐고. 여기서 어머니 불쌍한 이야기가 왜 나와? 내 말은 어른이면 어른답게 남의 옷을 망가뜨린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구두도 주인이 나한테 허락받고 빌려가는 게 맞는 거 아니냐는 소리잖아. 그러면 어머니가 불쌍하면 남의 물건 막 함부로 해도 되는 거야? 그렇게 남이 아끼는 물건 망가뜨리고 훔쳐가든 말없이 가져가도 되는 거냐고. 그런 식이면 우리 아빠가 당신 차 마음에 든다고 말없이 차키 가지고 가서 몰고 다니다가 흠집 내도 되는 거네? 그리고 사과 안 해도 괜찮은 거지? 돈 많은 장인어른이 왜 내 차를 가지고 가? 그러게만 해봐. 아무리 장인어른이라고 해도 내가 용서 못한다고. 도둑놈도 아니고 왜 주인 허락도 없이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건데? 뭐? 도둑... 그러면 네 엄마는? 우리 아빠는 예를 든 거지만 너네 엄마는 내 물건 진짜로 제대로 허락도 안 받고 손댄 건데 그러면 너네 엄마는 도둑년이냐? 어디 아무 짓도 안 한 우리 아빠 보고 도둑놈이래! 그리고 그날 남편 놈의 팔뚝을 원 없이 꼬집어 주었습니다. 우리 아빠는 예를 든 것뿐이었는데도 욕까지 하면서 그 난리를 치더니 자기 엄마는 진짜로 제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는데도 편을 들어주는 것을 보니 전 열불이 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지만 남편 놈에게 속아서 결혼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죠.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지만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더욱 기가 막혔어요. 시어머니가 제 구두를 빌려가서는 돌려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잘 신었다는 말 한마디, 구두를 돌려주겠다는 말 한마디가 없으셨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시댁에 갈 일이 있다고 하기에 제 구두를 시어머니에게서 받아오라고 시켰어요. 그런데 시댁에 다녀왔던 남편이 빈손으로 집에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되물을 수밖에 없었죠. 당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머니한테 빌려드린 내 구두 받아오라고 했잖아. 그런데 왜 빈손으로 왔어? 아, 그거 내가 엄마한테 달라고 하니까 엄마가 그 신발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자기 주면 안 되겠냐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엄마랑 나랑 상의해서 엄마가 가진 거로 결정했어. 그랬더니 엄마가 엄청 좋아하시더라. 엄마 동창회 가서도 신발 예쁘다면서 친구들이 엄청 부러워했대. 꼭 아가씨들이 신는 신발 같다고 예쁘다면서. 여보, 나 정말 잘하지 않았어? 내가 자식으로서 효도를 이럴 때 해보지 언제 해보겠어.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신발을 왜 네 마음대로 어떻게 할지 정해? 내 신발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주인은 여기 따로 있는데 왜 남의 신발 가지고 니네 엄마랑 너랑 어떻게 할지를 정하냐고. 너 당장 그 구두 가지고 와. 당장 내 구두 가지고 오라고. 당신 정말 치사하게 이럴 거야? 솔직하게 당신 다른 신발도 많은데 한두 개 없어져도 상관없는 거잖아. 한두 개 없어져도 상관없기는. 그거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 돈으로 산 내 구두야. 내가 무슨 갑부라서 명품 구두가 여러 켤레 있는 것도 아니고 나도 몇 켤레밖에 없는 거라고. 그리고 저번부터 내가 이상했던 건데 그렇게 네 엄마가 불쌍하고 안타까웠으면 나랑 결혼하기 전에 명품 옷 한 벌이라도 어머니한테 사드리지 그랬냐? 내가 볼 때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텐데 왜 결혼해서 갑자기 효도하는 척하면서 남의 물건을 마음대로 하는데? 아이, 몰라. 전부 됐고 나는 당신 구두 엄마 주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 엄마도 나랑 그러기로 했다고. 당신 정말 그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그래. 어쩔래 뭐. 뭐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엄마한테 찾아가서 당신 구두라도 내놓으라고 하려고? 당신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 집 찾아가서 시어머니한테 구두 돌려달라는 소리는 못하겠지? 며느리가 돼서 어딜 가면 시어머니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겠어. 네가 아주 나를 물러봤구나. 내가 정말로 못할 것 같아?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지 네 두 눈으로 똑똑히 봐라. 저는 그리고 바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니라고 하지만 잘못한 것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갑작스레 시댁에 찾아오자 시어머니가 당황하며 묻더라고요. 네가 여기까지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긴요. 제 구두 찾으러 왔죠. 어머니랑 남편이랑 제 의견도 묻지 않고 제 구두 어머니가 가지기로 결정했다면서요? 저는 제 신발 어머니한테 드린다고 한 적 없으니까 당장 제 구두 돌려주세요. 그거 저도 아끼는 구두니까 당장 돌려달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한 번 줬으면 그걸로 끝이지. 다시 돌려달라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니? 경우라뇨? 그러면 주인 허락도 없이 남편이랑만 의논해서 남의 구두를 가지기로 한 어머니는 무슨 경우인데요? 세상 어느 천지에 주인 허락도 없이 남의 구두를 가진다고 결정하느냐고요. 게다가 어머니 저번에 제 명품 옷 비싼 거 망가뜨리고 저한테 사과도 안 하셨죠? 어머니야말로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하셨어야지. 잘못한 것도 사과도 안 하고 도망치듯 떠나버리고 주인 허락도 안 받고 가지고 간 남의 구두를 가지겠다니 어느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그렇게 행동하는데요. 지금 경우가 없는 건 바로 어머니라고요. 이게 지금 보니까 못하는 말이 없네. 그깟 구두 몇 푼 한다고 이 난린데. 솔직히 가족이면 물건도 서로 나눠 쓰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니? 가족이니까 더 조심해야죠. 서로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게 어머니는 정말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제 구두 디자인도 젊은 여자들이 신게 만들어져서 어머니는 어울리지도 않거든요? 누가 보면 어머니 보고 나이값 못한다고 소리만 들어요. 너 지금 나이 값이라고 했냐? 이기적인 걸, 못된 걸. 너는 내가 불쌍하지도 않는 거냐? 지금까지 살면서 명품 옷 구두 하나 가지고 살지 못한 내가 불쌍하지도 않느냐고. 어머니 못 산 한풀이를 왜 저한테 하려고 그러세요?
제가 어머니 자식도 아니고 그런 걸 바랄 거면 어머니가 고생해서 키운 자식인 남편이나 아주버니한테 바라는 게 맞지 않냐고요. 남편이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아주버니도 목수일 일해서 돈 잘 번다면서요. 그러면 예전이면 몰라도 지금은 어머니가 사달라고 하면 충분히 어머니가 원하는 그 명품 옷이며 구두 하나 정도는 사줄 수 있는 형편 아닌가요? 내가 지금 그걸 몰라서 이러고 있는 것 같으냐? 큰애가 벌어오라는 돈도 안 벌어오고 매일 방 안에 틀어박혀서 게임만 하는데 내 옷이랑 구두를 어떻게 사주겠냐? 저놈이 저러다가 이혼까지 당한 거라고. 그래서 예전엔 생활비도 큰 며느리가 벌어다 줘서 그걸로 쓰면서 살았다. 그래서 지금 둘째가 우리 생활비 대주고 있는 거라고. 네? 저는 아주버니랑 저희 남편이랑 어머니 생활비 반반 들여서 생활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지금 저희 남편이 보낸 생활비로만 생활하고 계셨던 거예요? 더군다나 아주버니가 이혼당했던 게 집에서 게임만 하고 돈을 안 벌어와서라고요? 그럼 왜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전에 있던 형님이 잘못해서 아주버니랑 이혼한 것처럼 말씀하셨던 거예요? 왜 저한테 거짓말 하셨던 거냐고요? 그러면 둘째 결혼하겠다고 며느리감 데려왔는데 거기다가 첫째 놈이 매일 돈 안 벌어하고 게임만 하다가 이혼당했다고 어떻게 말을 하니? 그걸 쪽팔려서 내 입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냐고. 그러면 우리 집 체면이 뭐가 되는데? 저는 그때 시어머니 말에 가슴이 답답하니 숨이 탁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기 결혼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남편 놈이며 시댁 식구며 아주버니가 이혼당했던 이유를 저에게 속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제가 결혼을 하고서야 솔직히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 생각을 하니 남편 놈이며 시댁 식구며 정말 정남이가 뚝 떨어지는 게 저는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왜 아주버니가 이혼을 당했던 것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보니까 목수일만 한다고 했지 가족들을 챙기며 일할 생각은 안 하고 집에서 매일 놀 생각만 하면서 남을 이용해서 빌부터 살 생각만 하는데 좋아할 여자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됐고 어머니가 처음부터 솔직하게 제 구두 가지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모를까. 지금 상황에서는 제 구두 절대로 못 드리겠는데요. 제 옷 망가뜨린 것도 제대로 사과도 안 하시고 주인 허락도 없이 남의 구두 가지고 가신 어머니한테는 어떤 것도 드릴 수 없으니까 당장 제 구두 돌려주세요. 그런데 그 다음 벌어진 상황은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거였습니다. 갑자기 시어머니가 신발장에서 저한테 빌려간 구두를 꺼내더니 제 앞에서 내동댕이 친 것입니다. 그리고 구두가 망가지도록 계속해 내동댕이 친 구두를 다시 집어 바닥에 패대게 치셨던 것이죠.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입 갖고도 안 갖고 말아. 입 갖게 뭐라고 시어미를 괄시하면서 유서를 떨어. 어머니, 지금 다 하셨어요? 그래 다 했다. 어쩔래? 어머니 진짜 안 되겠네요. 어머니가 제가 찾아왔을 때 저번 일도 그렇고 구두 일도 그렇고 진심으로 사과하셨으면 제가 어머니 그 좋아하시는 명품 구두 하나 사드리려고 했는데 전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다시는 어머니한테 국물도 없는 줄 아세요. 그렇게 말하며 저는 어머니가 패대게 치던 구두를 들고 시댁을 나오려고 했어요. 그러자 제 말에 깜짝 놀란 시어머니가 갑자기 돌변해 저를 붙잡고 매달리시더군요. 뭐라고? 내가 사과했으면 나한테 명품 구두 하나 사주려고 했다고? 세상에.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나 용서하고 마음 좀 풀면 안 되겠니? 내가 이렇게 사과할게. 나도 명품 구두 하나 가져보자. 안 되겠는데요? 어머니가 제 구두 던지셨을 때 이미 선 넘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명품 구두 사드리려고 했던 것도 없던 걸로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저는 시어머니의 팔을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그렇게 싸우고 돌아오니 이번에는 남편 놈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남편 놈은 이번 일을 미안해하기는커녕 시어머니한테서 제 구두를 받아왔다고 화를 냈던 겁니다. 게다가 그새 시어머니가 남편 놈에게 전화를 했던 것인지 시어머니한테 구두를 사줄 거면 그냥 사주지 가족끼리 잘 못한 거를 왜 따지냐며 저에게 뭐라고 했던 거죠. 그렇게 사드리고 싶으면 남편 돈으로 사주던지 자기는 왜 못 사줬으면서
저에게 화를 내냐고 저는 따지게 되었고 남편 놈을 보며 정말 적반하장이란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활비 문제랑 아주버니가 게임 중독으로 이혼당한 사실은 왜 말 안 했냐고 남편에게 따지게 되었고 저희는 그날 크게 싸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결국 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남편 놈과 아무래도 갈라서야겠다고요. 결혼 초부터 남편이며 시어머니며 이러는데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아주버니와 저희가 보낸 생활비로 생활하는 줄 알았던 시댁이 알고 보니 저희가 보내는 생활비에만 매달려 생활하면서 속였던 것도 그렇지만 비싼 명품이라고 도를 넘어서까지 집착하며 신경 쓰는 시어머니며 거기에 편들어주는 남편까지 나중에 무슨 일이 터져도 크게 터질 것 같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이보다 더한 물질적인 문제로 큰 사고를 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되도록 빨리 헤어지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게다가 결혼 전 그 어른스럽고 괜찮았던 사람은 사라지고 잘못한 시어머니 편을 드는 남편을 보며 제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은 게 꼭 정말로 사기 결혼을 당한 느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남편놈 몰래 이혼할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역시나 정말 제가 기함을 토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남편놈이며 시댁 식구며 전부 정말 지질이 궁상해 상종도 못할 인간들이었으니까요.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이 얼마나 찌질할 수 있는지 제대로 보여주는 엽기적인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제야 시어머니가 왜 제가 당신 집 며느리로 들어와 행복해 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바로 시어머니 보시기에 저희 집이 당신네보다 잘 살고 제가 대기업에 다니는 돈 잘 버는 며느리였기 때문에 그 덕을 볼 심산에 제가 남편과 결혼하는 걸 그렇게 좋아했던 겁니다.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 부모님이 재산을 정리하시면서 서울 근교에 있는 엄마가 가지고 계신 50평짜리 아파트를 저에게 물려주시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듣고 시어머니가 저에게 득달같이 전화를 해왔던 겁니다. 가영아, 그게 정말 사실이냐? 네 엄마가 너한테 50평이나 되는 대궐 같은 아파트를 주기로 했다면서? 이게 웬 횡재냐? 며느리를 잘 둔 덕에 50평짜리 아파트가 우리께 되게 생겼네. 네? 어머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우리 엄마한테 아파트를 받는 건데 왜 그게 우리께 되며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건데요? 너는 또 무슨 말을 그렇게 매정하게 하니? 네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했으면 우린 이미 한 배를 탄 공동체이자 가족이 된 것이고 그러면 네 것도 내 거고 모든 걸 같이 공유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니? 네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는 걸 내가 왜 그렇게나 좋아했는데 네가 대기업 다녀서 우리 아들보다 돈 잘 버는 것도 그렇고 네 친정도 잘 사는 것 같고 해서 앞으로는 너한테 붙어서 그 덕 좀 보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랬다. 그러면 너도 그만한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겠니? 그래서 말인데 네가 저번에 나한테 구두 돌려달라면서 버르장머리 없이 굴었던 일은 전부 용서해 줄 테니 너희 엄마가 준 50평짜리 아파트로 이사 가게 되면 우리 큰아들도 그 집에 같이 가서 살면 좋겠구나. 어머니,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 아주버니를 데리고 살아요? 그리고 저 그 아파트 들어가서 살 생각 없거든요? 제 나이에 맞지 않게 너무 넓고 그래서 그 집 전세 줄 계획이라고요. 그리고 구두 일은 제가 잘못한 게 아니고 주인 허락도 없이 제 비싼 명품 구두 가지고 간 어머니가 잘못했던 건데 그걸 왜 어머니가 용서하신다고 하시는 건가요? 뭐야? 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리고 그 좋은 아파트를 얻었으면 당연히 들어가 살면서 누리고 살아야지. 왜 안 들어가겠다고 하는 건데? 혹시 너 우리가 같이 들어가 살겠다면서 빌 붙을까 봐 거짓말하는 거냐? 그래놓고 우리만 쏙 빼놓고 50평짜리 아파트에 들어가 살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네 엄마가 아파트를 주면 당장 그 집으로 이사갈 준비하고 네가 싫다면 내가 들어가서 살 것이니 정하거라. 그리고 우리 첫째가 국이 없으면 밥을 못 먹으니까 매 끼니 꼬박꼬박 국 끓여서 대령하고
당연히 우리 집에 보내던 생활비는 그대로 보내면서 네 시아주버니 용돈도 네가 알아서 넉넉히 따로 챙겨줘야 한다. 네가 대기업 다녀서 돈도 잘 벌고 50평짜리 아파트 가진 부자니까 당연히 그 정도는 기본으로 하는 거 맞는 거니까. 어머니, 안 됐지만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제가 아주버니 부모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녀도 아닌데 제가 왜 아주버니를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요? 그리고 왜 제가 아주버니 용돈을 따로 챙겨주며 제 아파트로 이사를 가서 원하지도 않은 그 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하느냐고요. 저 아주버니 모시고 살려고 남편이랑 결혼한 거 아니거든요? 저도 제 생활하기 바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아주버니 모시고 살면서 국 끓여주고 용돈도 챙겨주고 싶은 거면 어머니가 계속 데리고 살면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어디 지금은 네 마음대로 실컷 떠들어봐라. 그래봤자 어차피 넌 내 말대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아들이랑 이혼할 각오를 하는 게 좋을 거다. 난 아무리 잘 나가고 돈 많은 며느리라도 나한테 들어오는 거 없으면 필요 없으니까. 내가 너랑 우리 아들 못 살게 당장 이혼시킬 거다. 너 설마 우리 아들한테 이혼당하고 이혼녀 소리 들으면서 살고 싶은 건 아니겠지? 그 사실 알면 네 부모님도 잘도 좋아하겠다. 내가 하는 말 그냥 하는 소리 아니니까 명심하도록 해라. 시어머니 전화에 저는 뭐 이런 경우 없는 사람이 다 있나 싶었어요. 이건 무식함을 넘어 개념이 없는 수준이었으니까요. 엄마가 저에게 주시겠다고 한 아파트를 시어머니 마음대로 어떻게 할지 정한 것도 모자라 이혼한 아주버니까지 강제로 저에게 떠넘기려고 했으니까요. 게다가 남편 놈과 이혼까지 들먹이며 아주버니를 제가 안 모시고 살면 시어머니 본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면서 저를 협박하며 이제는 아예 대놓고 저에게 생활비며 아주버니 용돈까지 받아서 챙기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전 하나도 억울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뜻대로 해줄 마음이 전혀 없을 뿐더러 저에겐 딴 계획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미 남편 놈과 이혼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남편 놈과 시어머니가 모르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저에게 50평짜리 아파트를 물려줬다는 사실을 남편 놈이 시어머니에게 전할 수 있게 제가 일부러 흘렸단 사실을요. 사실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알아보니 제가 그냥 이혼을 하고 싶어도 상대방에게 잘못이 없으면 마음대로 이혼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그렇게 되면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제가 위자료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 이혼한다는 사실을 증거로 잡아야 하지만 제대로 이혼도 하고 어느 정도 위자료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아무래도 저희 엄마가 저에게 50평짜리 아파트를 물려주는 사실을 남편 놈이며 시어머니가 알게 된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제 명품 옷에 구두까지 노리는 시어머니며 그걸 편드는 남편 놈이니 엄마가 저에게 아파트를 물려준다는 사실을 알면 무슨 일을 벌여도 버릴 거란 생각이었고 역시 제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일을 미끼로 친정엄마가 저에게 50평짜리 아파트를 주기로 했다는 사실을 흘리게 되었고 역시나 남편 놈이랑 시어머니가 반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를 협박하며 괴롭힌 통화 내용이며 문자며 여러 증거를 열심히 수집할 수 있게 되었고요. 시어머니 이야기가 있은 후 남편 놈도 저보고 아주버니를 모셔야 한다며 집에서며 문자나 전화로 한바탕 난리를 피웠던 겁니다. 시어머니 나이도 있으신데 나이 든 아주버니까지 시어머니가 모셔야 하냐면서요. 그렇게 이유를 따지면 피 한 방울 안 섞인 제가 아주버니를 남편과 함께 책임지고 원치도 않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서 살아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요. 어느 날은 제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남편놈이 저에게 이런 문자까지 보내더라고요. 당신, 내 말 명심하도록 해. 우리 엄마 말처럼 나한테 이혼당하고 싶은 거 아니면 이번에 장모님이 주신 50평 아파트로 다 같이 이사 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형이랑 같이 사는 거라고. 내 말대로 안 따라주면 당신 정말 나랑 끝장이니까 그렇게 알라고. 저는 남편놈의 문자에 웃음밖에 안 나왔어요. 이혼이라니. 듣던 중 이보다 반가운 소리는 없었으니까요. 남편놈이야말로 제가 끝장낼 준비를 하는 것도 모르고
저에게 큰소리를 뻥뻥 치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눈치 없이 시어머니까지 저에게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그래. 지금이면 사부인이 본인 아파트 가영이 네 명의로 넘겼을 것 같은데 이사갈 준비는 잘 되고 있는 거냐? 우리 큰애 방은 제일 좋은 안방으로 줘야 한다. 어차피 50평짜리 아파트면 다른 좋은 방도 많을 테니 당연히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지?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아들이 맞이인데 둘째보다 좁은 방을 쓸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럼요, 어머니. 마침 전화 잘하셨는데요. 안 그래도 그 일로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어머니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다 같이 함께 살아요. 이참에 어머니랑 아주버니 남편까지 가족끼리 한 집에 사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에, 그게 정말이냐? 아니, 내가 솔직히 너희 집 들어가서 같이 살고 싶어도 눈치가 보여서 우리 큰아들만 보내서 살라고 했던 건데 네가 그렇게 말해주면야 나야 고맙지. 이거 부자 며느리 둔 덕에 내가 아주 호강하게 생겼네. 그러면 우리 큰애랑 내가 언제 들어가면 좋겠니? 언제든 말만 하거라. 내가 당장 이삿짐 센터 예약해서 들어갈 테니까. 어떻게 내일이라도 당장 준비해서 들어갈까? 아니요, 어머니. 저도 준비해야 할 시간도 필요하고 며칠만 기다려보세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다 큰 사람들이 떨어져 살다가 다시 합가해서 살려면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우리 며느리 말이 맞네. 그러면 내가 잘 기다리고 있을 테니 준비가 되면 얼른 전화 줘야 한다. 알겠지? 네, 어머니. 물론이죠. 며칠 안 걸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무슨 말을 했던 것인지 그 속뜻을 알 수는 없었을 겁니다. 제 이야기는 저희 엄마가 물려주신 50평짜리 아파트에 들어와서 다 같이 살자는 소리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하고 싶었던 진짜 이야기는 남편놈과 이혼하고 남편놈을 시댁에 보낼 테니 시어머니는 아주버니며 남편까지 원수 같은 화상 셋이서 알콩달콩 잘 살아보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며칠 후 빠르게 이삿짐 센터에 연락해 예약을 하게 됩니다. 남편놈에게 이혼 선언 후 이삿짐 센터를 시켜서 남편 짐까지 남편놈과 함께 제대로 챙겨서 시댁에 보내버릴 작정이었거든요. 그것도 모르고 남편놈은 제가 이삿짐 센터에 예약했다는 말에 정말로 50평짜리 아파트로 이사가는 줄 알고 좋아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저희 집 이삿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한테는 일단 저희 먼저 이사를 갈 생각이니 어머니와 아주버니는 그 후 천천히 이사를 준비하시라 말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남편놈은 이사가서 시어머니와 아주버니랑 살 생각에 신이 났는지 아직 이삿짐 센터에서 사람이 오지도 않은 꼭두새벽부터 일어나 중요한 짐들을 챙기기 시작했더라고요. 남편놈과 제가 이혼을 하게 되는 마지막 날인지도 모른 채요. 그런데 남편놈이 짐을 챙기다 말고 태평하게 앉아있는 저를 보다가 이상하게 생각했는지 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짐 안 싸고 있어? 어서 빨리 이사갈 준비해야지. 아, 당신 몰랐어? 나는 이사 안 가. 당신만 이사 가면 되는데 내가 왜 짐을 싸겠어? 어? 나만 가면 된다니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며느리 옷이랑 구두나 노리고 그도 모자라 우리 엄마 물려주신 아파트까지 노리는 당신 엄마나 그런 시어머니 편드는 당신이나 내가 더는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말이야. 그래서 나 당신이랑 이혼하려고. 그래서 지금 부른 이삿짐 센터도 시댁으로 가는 이삿짐 센터거든. 그러니까 네 짐만 챙겨서 너희 집으로 가면 될 거야.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이혼이라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라니? 내 옷이랑 구두까지는 그렇다 쳐도 그러면 우리 엄마가 나한테 준 아파트까지 자기들 것 마냥 노리는 것도 모자라 본인 생활비에 아주버니 용돈까지 당당하게 요구하는 너희 집 사람들이랑 내가 살 거라고 생각했냐? 너 그걸로 네 엄마랑 같이 이혼이니 어쩌느니 나 협박하지 않았어? 그래서 네가 바라는 그 이혼 해주겠다는데 뭐가 문제인데. 베껴 먹어도 정도껏 베껴 먹으려고 해야지. 어느 정신 나간 여자가 그런 일을 당하고도 같이 살려고 하겠냐?
내가 평생 혼자 살았으면 살았지 너 같은 집구석 있는 놈이랑은 절대 못 살아. 그러니까 너랑은 영원히 끝이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는 그냥 우리 가족 전부 행복하게 살 욕심에 그랬던 것뿐이라고. 내가 다시는 엄마가 당신 물건에 손도 못 대게 하고 장모님이 물건 주신 아파트에 우리가 가족 전부 들어가 사는 것도 없던 일로 할게. 생활비도 더는 엄마 집에 못 주니까 형이 벌어서 둘이 먹고 살든 말든 알아서라고 하겠다고. 그러니까 제발 이혼한다는 말은 말아주라. 50평짜리 아파트에 있는 부자 아내를 엄마랑 형 때문에 이렇게 허무하게 이룰 순 없다고. 아니, 이미 후회해도 늦었거든?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믿고 이혼을 취소하니? 그리고 내 편 들 거였으면 진작 들던가. 너 네 엄마랑 편 먹고 나 괴롭히기 바빴었지? 이미 후회하기는 너무 늦었다고. 그러니까 이삿짐 센터 오면 조용히 짐 싸서 나가. 앞으로 너는 내 인생에서 영원히 아웃이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넌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저는 그렇게 말하며 제가 준비해온 이혼 서류로 남편놈의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가기 싫다는 남편놈의 짐을 싸서 저는 정말로 이삿짐 센터와 함께 남편놈을 시댁으로 보내버렸어요. 남편놈은 울며 불며 가지 않겠다고 저에게 매달리며 버티려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어차피 저희가 사는 전셋집도 제가 대출받아서 산 제 명의로 된 집이고 제가 경찰에 신고하면 남편놈은 자동으로 쫓겨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놈이 울면서 시댁으로 떠났는데 얼마나 속이 후련하고 통쾌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남편이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는 남편놈이 저에게 이혼을 당하게 생겼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저에게 다급히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남편이 울며 불며 난리를 피웠는지 저에게 미안하다며 매달리려 했습니다. 가영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시는 너희들 사는데 방해 안 할 테니까 제발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냐? 첫째도 그렇고 둘째까지 이혼당해서 우리 집에서 사는 거 알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 나 때문에 내 자식들이 이혼당한 꼴을 내가 어떻게 보라고? 어차피 이제 남남이니까 하는 소리인데 아줌마 그러게 진작 잘하지 그랬어요? 아줌마 진상짓에 아줌마 아들 둘 다 결혼하기는 평생 틀린 것 같네요. 어디 다 큰 아들 둘 아줌마가 양옆에 끼고 잘 키우면서 살아보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남한테 빌붙어서 뜯어먹을 생각 말고 돈 필요하면 직접 벌어서 쓰시고요. 그 정도 나이 들었으면 제발 나이값 좀 하시라고요. 그게 시어머니와의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놈과 정말로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남편놈과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도 제대로 받아낼 수 있었고요. 시댁에 돈이 없어서 그런지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에게 위자료를 물어주느라 조금 고생했던 것 같지만요. 게다가 남편 지인에게 들으니 아주버니며 전남편까지 이혼당했다는 사실이 온 동네 퍼진 것인지 창피해서 시어머니가 얼굴을 못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살던 동네를 떠나서 이사를 갈 예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둘째 아들까지 이혼을 당했다는 사실에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고요. 자기 자식 아니고 며느리란 이유로 물질적인 것만 보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더니 된통 당하고 만 것이죠. 이번 일로 못된 마음 먹고 남의 것을 노리면 어떻게 되는지 시어머니도 남편놈도 크게 깨달았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만 제 이야기 마치도록 할게요. 모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